오늘 알아볼 기업은 나이스에 상장된 싱가포르 기업인 SEA, 그러니까 C 리미티드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안 그래도 이 기업을 다루려는 와중에 어느 구독자분께서 이 기업을 분석해달라는 요청도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저랑 제 친구인 리치투게더 TV와 함께 제 삶의 주변에서 투자 종목을 한번 발굴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들을 찾아봤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개 기업을 생각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스케쳐스였고 또 다른 기업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C 리미티드입니다. C 리미티드라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샤피라고 말씀드리면 아마도 동남아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샤피라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늘 말씀드릴 C 리미티드라는 모기업의 자회사로 있으며 2015년에 쇼핑몰을 처음 런칭하여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엄청난 마케팅으로 시장을 잡더니 올해 2분기부터는 알리바바 계열의 라자다를 넘어서서 싱가포르에서 이커머스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쇼핑몰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잘한 상품들은 모두 샤피를 통해 구매를 하게 되었고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하는 물건들도 중국에서 무료 배송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라자다보다 훨씬 빠르게 배송이 되는 물류센터를 확보하였고 하물며 한국에서도 샤피를 통해 신세계 쓱이나 화장품 등 다양한 물건도 무료 배송으로 불과 일주일 정도면 배송이 되니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비해 넘사벽으로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친구가 샤피를 메인 플랫폼으로 물건들을 구매하다 보니 이 기업에 대해 최근에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존에 좀 비슷한 성격의 기업인 한국 비상장 기업 쿠팡을 다룬 적이 있는데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영상이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쿠팡은 비록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의 재무구조를 살짝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C그룹은 크게 3개의 사업 부문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레나입니다. C그룹의 전신입니다. 두 번째 사업 부문은 가레나보다 더 유명해진 셔피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 사업 부문은 C머니라는 전재산거래 관련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가레나부터 보면 제가 게임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안 하다 보니 제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소하지만 좀 살펴보니 동남아 게이밍 플랫폼을 확 잡고 있는 플랫폼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레나는 가령 게임 개발사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하여 게임 출시까지 협업을 하고 출시되면 매출을 나눠먹는 식의 디벨로퍼 역할도 하고 가레나 플랫폼을 통해 PC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가레나의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해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저는 당연히 몰랐지만 가령 게임을 아예 모르는 저도 하도 광고를 많이 때려서 들어본 적은 있는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도 가령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동남아에서는 무조건 가레나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해야지만 게임이 가능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가레나를 통해야 하고 프리 파이어라는 게임도 그렇고 다양한 게임을 가레나 플랫폼이 어쨌거나 동남아 시장에서는 꽤 큰 영향력으로 장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샤피는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교민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이고 한국이나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샤피는 엄청난 성장세로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고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NT 익스프레스라는 메인 운송업체와 각국의 운송업체 파트너십을 가지고 다른 이커머스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가격적 경쟁력과 배송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샤피의 현재 풀필먼트 물류센터의 경쟁력은 적어도 동남아 시장에서는 넘사벽 1위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오는 온라인 쇼핑 품목에 대해서는 샤피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마지막 사업 부문인 C머니를 보면 사실 저는 동남아 싱가포르에 살면서 이 서비스가 생소합니다. 크게는 지불 서비스인 페이먼트 서비스와 파이낸싱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불 서비스는 적어도 싱가포르에서는 그랩페이와 페이브페이, 페이라 외에는 그렇다 업체가 없고 C머니 지불 서비스를 일반 상점에서 제공하는 걸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C머니 소개에서는 지금 보시는 국가에서 서비스는 제공한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좀 의아한 서비스 분야이긴 합니다. 파이낸싱 서비스는 좀 살펴보니 현재 서비스 중인 플랫폼은 에스페이레이터라는 플랫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에스페이레이터는 한마디로 샤피 쇼핑몰 사용자가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 결제는 나중에 할 수 있게끔 대략 리볼빙 서비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C 리미티드를 재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를 연간으로 보면 꼭 쿠팡 같습니다. 매출이 엄청 늘어나는데 순손실 적자 규모 역시 엄청 늘어났습니다.
연간으로 2019년에는 무려 39% 정도의 순손실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에는 순손실 금액이 무려 매출보다도 컸습니다. 분기별 손익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가령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을 비교해보면 매출은 8억 8,200만 불에서 12억 1,200만 불로 꽤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적자 폭은 3억 9,200만 불에서 4억 2천만 불로 대략 3천만 불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3분기 적자 폭이 엄청나게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꽤 괜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에는 3개의 사업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레나는 재무제표에는 DE, 즉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로 표기를 하고 샤피는 EC, 즉 이커머스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C머니는 디지털 파이낸셜 서비스, 즉 DFS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DFS 부문 매출은 아직도 그룹 차원에서 무시할 만큼 자금으로 무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크게 DE와 EC의 매출 성장을 보면 DE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성장을 했습니다. 3억 2,910만 불에서 5억 6,900만 불로 성장을 했고 EC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엔 174% 증가, 즉 2배가 넘는 성장을 해서 2억 2,640만 불에서 6억 1,870만 불로 D를 넘어서는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샤피에 대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관심도 없던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삼성TV를 샤피에서 구매를 저번 달에 했었는데 샤피의 매출이 성장이 정말 괜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장성만 보면 말할 필요도 없이 D2로 유료 가입자 수 기준으로 YOY로 2배 넘는 성장을 이루었고 EC 역시 YOY로 2배 넘는 성장을 이뤘으니 C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정말 확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GDP가 올해 거의 20% 날아간 상황에서 싱가포르 기업이 이런 성장세를 2020년에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나름 놀랐습니다. C머니, 즉 DFS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랩페이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가령 고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가 시장을 먹어버린 상황에서 C머니가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매출도 무시할 정도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C머니 사업 부문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리미티드의 재무제표에서도 중요 재무지표에서 C머니 사업 부문은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C 같은 기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문은 수익 구조입니다. 쿠팡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쳐다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짐작으로 하는 착각들이 쿠팡은 물류센터, 풀필먼트 센터, 배송 시스템들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로 적자를 보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쿠팡은 엄청난 흑자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되려면 쿠팡은 상당한 비용을 물류센터 매입 등의 자금에 대한 비용, 즉 파이낸스 코스트와 엄청 증가한 자산, 즉 캐펙스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등이 쿠팡의 주된 비용을 차지해야 하지만 실제로 쿠팡의 적자 사업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비용은 단순히 쿠팡맨들의 인건비에 쏟아붓고 마진을 거의 못 남길 만큼 싸게 물건을 파는 것에 기인합니다. 가령 제가 아이폰 12 프로를 애플 매장에서 200만 원에 구매해서 온라인에 동일한 정품을 180만 원에 판다면 매출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셀러가 될 수 있겠지만 팔수록 20만 원씩 손해이므로 그게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쿠팡을 재무제표를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회의감을 가지는 큰 이유입니다. 다시 C로 돌아가서 수익 구조를 보면 우선 D는 사실 C를 먹여 살리는 사업 부문이라 큰 걱정은 안 되는 사업부입니다. C는 여전히 순손실을 기록하는 기업이지만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EC와 DFS가 갉아먹는 손실을 그나마 보전해주는 사업부가 D입니다. C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D 사업 부문은 사업 성격상 게임 운영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운영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므로 적자를 내기는 힘든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모범생 사업 부문 D는 매출이 YOY 기준으로 3분기에 72.9% 증가한 반면에 매출 원가는 66.2% 증가했으므로 수익 구조가 약간 좋아졌습니다. 어차피 흑자 사업 부문인데 게다가 매출도 이렇게 크게 증가했고 수익 구조 역시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점을 보면 D는 걱정할 사업 부문이 아닙니다. EC 사업 부문을 보면 크게 EC 서비스 관련 매출이 있고 EC 제품 관련 매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 보고서에서도 작년 연간 보고서에서도
자세히 공시가 안 돼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 수도 있지만,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다른 이커머스 사업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EC 서비스 매출은 제3자 벤더, 즉 서드파티가 샤피를 통해 물건을 팔고 일정 부분을 판매 수수료로 샤피에 지급하는 개념이고, 세일즈 오브 굿스와 COGS, 즉 코스트 오브 굿솔드는 샤피가 상품을 직매입하여 파는 사업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이 1억 5,368만 불이 나오는 반면 매출 원가는 1억 5,153만 불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거의 같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영업 비용 감안하면 당연히 엄청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EC 서비스 매출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을 때 매출 원가는 90.9% 증가했으므로 여전히 적자 규모의 매출 원가율이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이 점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C 제품 매출 같은 경우엔 199% 매출 증가에 매출 원가는 204.7% 증가했으니 수익성은 좀 더 안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EC 사업 부문의 대부분의 매출 원가는 높은 물류 비용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쿠팡이 적자를 보는 원인과 똑같습니다. 제가 샤피에서 싱가포르 달러로 1달러도 안 하는 잡다한 것들을 종종 구매하는데, 가령 지금 보시는 아답터 같은 경우엔 물건값이 0.9불인데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실제로 샤피에서 파는 대부분의 상품이 중국에서 오는 것,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것, 한국에서 오는 것 상관없이 대부분 배송료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한 물류 비용을 샤피가 부담을 하다 보니 셀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고, 고객은 다른 이커머스 업체는 비교 안 될 만큼 좋은 서비스를 받으니 당연히 샤피의 점유율이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1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금액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매출은 전체적으로 대략 2배가 늘어났고, 매출 원가도 대략 2배가 늘어났습니다. 매출 이익 역시 2배가 늘어났고, 순손실도 106%, 즉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좀 희망적인 건 EC 매출 원가율이 좀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점과 더불어서 영업비용이 82% 늘어난 점입니다. 그래서 영업 순손실이 63% 늘어난 점은 매출 2배 증가율 대비 확실히 이익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영업 외 순손실 부분이 859% 증가한 꽤 큰 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자 비용 부담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환차손 부분도 설명되어 있긴 합니다. 이자 비용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부채 내역을 보면 전환사채 비중이 너무 높긴 합니다. 무려 19억 2천만 불 가량의 전환사채가 있는데 전환사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전환사채를 계속 찍어내서 적진하는 사업들을 계속 굴리고, 나중에 회사채가 만기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대부분의 전환사채를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모두 주식으로 바꿀 겁니다. 왜 2023년 만기채만 공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예를 들어 보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무려 600만 주가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주가 희석이 있었을 텐데도 주가가 계속 오른 걸 보면 좀 우려는 됩니다. 암튼 전체 매출액을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분기 매출 12억 1216만 달러에서 순손실이 4억 2526억 달러 정도이니 30% 가까운 순손실률을 보이고 있는데, D 부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D 사업 부분보다 더 크게 매출 성장하고 있는 EC 사업 부분의 매출 비용이 D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 속도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은 사실 꽤 불투명합니다. 2019년 3분기에 순손실률이 대략 30%인데 올해 3분기에도 순손실률이 대략 30%인 걸 보면 적자 규모는 오히려 2배 이상 커져버린 것이고 상당히 미래를 보기 애매한 기업입니다. D만 따로 분리해서 놓고 보면 그냥 깔끔하게 게이밍 산업 성장에 따라 그냥 꾸준히 MS 게이밍 사업 부문이 크듯이 크겠구나 하고 예상하면 되는데, C는 EC 사업 부문과 앞으로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DFS 사업 부문이 앞으로의 수익성을 내다보기 좀 애매합니다. 적어도 재무제표 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올해만 4배 상승했습니다. 제가 샤피에서 처음 관심 가졌을 때가 올해 초인데 그때 10,000불 정도만 묻어둘 걸 하는 후회가 큽니다. 어쨌거나 재무적으로도 앞으로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걸 보면, 그것도 올해 싱가포르 종합주가지수는 완전 죽을 쓴 상황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C가 이렇게 주가가 날아간 걸 보면 그래서 투자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거의 200불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87빌리언이니 870억 달러입니다. 이를 알리바바와 비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알리바바는 기본적으로 총 주식 발행수가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에 주가로 비교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시총으로 보면
알리바바는 연 매출이 72빌리언 US 달러, 즉 720억 달러의 기업이고 C는 21억 달러 매출의 기업입니다. 전년 연간 매출 기준입니다. 대략 34배의 매출 규모 차이 있는데 시총은 알리바바가 7,243억 불이고 C는 870억 불이니 대략 8배 차이의 시총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알리바바는 수익성 측면에서 지난 수년간 이미 확고하게 수익성 모델을 잡은 기업이고 C는 아직 수익성에 대해 자리를 못 잡은 기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C는 거의 모든 매출을 동남아 시장에 의존하지만 알리바바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일단 먹고 거기에 성장 기반을 둔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도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지만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등을 출장으로 자주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커머스가 성장한다는 게 일단 기본 물류 인프라가 깔려야 하는데 나라 수준을 봤을 때 단기간에는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주가보다 대략 30% 이상 싸면 한 10,000불 정도만 그냥 시험 삼아 몇 년 묻어두는 투자를 하면 모를까 현재 주가로 굳이 위험해 보이는 이 주식을 굳이 왜 이 타이밍에 사야 하나는 의구심은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4월까지는 얼추 주가와 컨센서스가 비슷하게 가다가 4월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해서 좀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목표 매수가는 157불인데 주가는 반올림해서 200불입니다. 대략적으로 27% 정도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하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익의 트렌드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만큼 적자폭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이씨 사업부, 즉 샤피의 사업 구조는 팔면 팔수록 적자인 사업이므로 나중에 큰 그림이 당연히 경영진들 사이에 있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흐름대로 당분간 이어질 테니 향후 몇 년간 적자폭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EPS의 향후 2020년 초까지 추정치를 보면 계속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커지는 적자폭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매수 매도름을 보면 2020년 2분기까지는 순매수였다가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근까지 무섭게 오른 주가를 보면 우선 기관들이 내다판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매도 현황만 봐도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구나라는 직관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워낙 샤피가 동남아에서는 난리라서 안 그래도 꼭 한번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던 기업을 다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수하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가 혹시 폭락을 하면 일정 금액을 그냥 재미삼아 담아두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가 C만의 엄청 독자적인 기술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에서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산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계속 성장도 하고 수익성도 조금이나마 조금씩 개선은 되고는 있으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상당히 유의해야 하는 종목이다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닭다리 뺏어 먹는다.